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거란과 외교 담판에 나선 서인은 고구려의 계승국가는 고려임을 분명히 하면서 거란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했어요. 압록강 주변의 영토를 넘겨주면 여진족을 몰아내고 거란에 조공하겠다는 조건이었죠. 서희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거란이 침공했을 때 고려 조정에서는 평양 땅을 넘겨주고 나라를 보전하자라고 했지만 서희는 협상만으로도 나라를 보전하는 것은 물론 영토까지 획득한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했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이 한 조각을 놓고 오빠와 동생이 서로 먹겠다고 다투고 있었다. 오빠가 칼을 들어 파이를 나누려고 하자 동생은 오빠가 자기 것을 더 크게 자를까봐 속상해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곁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던 어머니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남매에게 제안을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머니께서 어떤 제안을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남매 모두가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제안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첫 번째 사람이 자르고 두 번째 사람이 먼저 선택하렴이라고 제안을 하세요. 정말 지혜로우신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의 제안대로 한다면 오빠는 자신이 나중에 파이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신중하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크기로 파이를 자를 거고, 동생은 오빠가 자르지만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억울하지 않겠죠. 우리는 이렇게 갈등 상황에 놓인 구성원 모두가 억울하지 않게 모두 이기는 가족 갈등 관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 갈등 관리 방법은 크게 모두 이기는 접근 방법, 한쪽만 이기는 접근 방법, 모두 지는 접근 방법,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갈등의 관리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모두 이기는 접근 방법, 한쪽만 이기는 접근 방법, 모두 지는 접근 방법입니다. 먼저 모두 이기는 접근 방법은 문제 해결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양측 당사자들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갈등 접근 방법이에요. 이전 슬라이드 사례에서도 봤듯이 갈등 상황의 당사자, 가족 구성원 모두 억울하지 않도록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한쪽만 이기는 접근 방법은 경쟁 상태에 있는 한쪽이 이기면 상대방은 지게 되는 방법이고, 경쟁심을 유발해서 창의력과 응집력을 강화시킬 때 사용하는 갈등 관리 방법입니다. 마지막 모두 지는 접근 방법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갈등 상황의 당사자 모두 불만족하게 되는 갈등 관리 방법인데요. 갈등 관계에 있는 양측 당사자가 모두 손해를 보게 되고 서로의 감정과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가장 비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서 불쾌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갈등에 접근하는 자세나 방법을 잘 익혀서 가족의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 긍정적인 면을 유도하도록 해야 돼요. 또 가족 갈등 해결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결하는 자세가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내용은 가족 갈등의 해결 방안과 비슷해요. 가족 갈등 예방을 위한 노력은 첫째, 가족의 목표와 가치관을 분명히 한다. 둘째, 평소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눈다. 셋째,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한다. 넷째, 가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섯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가족 갈등 예방을 위한 노력은 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노력 방안을 찾아보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 갈등 예방을 위한 자신만의 노력은 이따가 활동 과제에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배움 목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갈등의 해결 방안, 그리고 관리 방법, 가족 갈등 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배웠어요. 먼저 가족 갈등의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가족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제때 해결하는 것,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 등이 있었죠. 또 심각해진 갈등 상황이라면 가족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가족 갈등의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맞아요. 모두 이기는, 한쪽만 이기는, 모두 지는 접근 방법이 있었죠. 이 중에서 문제 해결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갈등 상황에 있는 양측 당사자들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갈등 접근 방법을 무엇이라고 했었죠? 이것을 우리는 모두 이기는 접근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반대로 갈등 관계에 있는 양측 당사자 모두 손해를 보고 서로의 감정과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이것은 모두 지는 접근 방법이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잘 대답해 준 걸 보니까 오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것 같네요. 오늘의 수업 내용과 관련된 활동 과제는요. 먼저 가족 갈등의 해결 방안 찾아보기예요. 선생님이 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사례를 제시할 거고 그 상황, 그 사례에 해당하는 가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적어보는 활동을 할 건데 이 노력을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도움으로 나누어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로 갈등의 관리 방법 확인하기, 세 번째로 가족 갈등 예방을 위한 자신만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실천하는 거예요. 활동 과제는 저번에 했던 것과 똑같이 마지막 강의에 있는 구글 설문지 링크를 클릭해서 물음에 대한 내용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작성한 후에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구글 설문지 제출하는 거 잊지 마세요.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